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교육청의 갈등이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돈을 내놓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싸우기만 하는 모습에 학부모들의 피로감은 날로 높아지는데요. 이 갈등을 풀지 않으면 당장 이달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비가 지원되지 않아 현재로선 보육 대란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혜정 기자 어서 오시죠. 네, 누리과정 예산 마련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당장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참 걱정입니다. 지금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서로 나는 못 낸다, 네가 내라 이런 상황인 거죠. 네, 이 싸움통에 당장 누리과정에 쓰일 돈에 구멍이 났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 1년치를 제대로 편성한 곳은 한 곳도 없고요. 7개 교육청이 어린이집 예산을, 또 그중에서도 광주와 전남, 서울과 경기는 유치원 예산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경기도의 경우는 도의회에서 몸싸움까지 벌이면서 여야 간의 다툼이 벌어졌는데요. 아예 새 예산이 통과하지 못하면서 현재는 이미 정해진 필요 경비만 쓸 수 있는 준예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유아들의 누리과정 비용, 유치원비나 어린이집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 아이도 지금 경기도에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요.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만 예산이 만약에 지금 이 상태대로 계속 안 잡히면 학부모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처지입니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에는 매달 유학비 6만 원이, 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22만 원이 지원됩니다. 여기에 방과 후 교육비도 지원되니까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9만 원을 지원받고 있고요. 네. 여기에 또 개별적으로 내야 하는 특기활동 비용도 있어서 당장 정부 지원이 끊기게 되면 저도 매달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어린이집에 내야 하는 처지입니다. 부담스러우시겠어요. 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싸우고 있는 정부와 교육청이 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유치원은 이달 25일까지 유치원에 누리과정 지원금이 들어가야 하고요. 어린이집은 지원 방식이 조금 달라서 다음 달 22일까지는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유치원으로서는 정말 마음이 급해진 거죠. 이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네. 유치원도 빨리 이 돈이 들어와야 선생님 월급도 주고 아이들 밥도 지어 먹이고 할 텐데 나중에라도 예산이 마련되면 학부모들이 미리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혼란과 무책임함을 지켜보는 부모들은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네, 같은 부모로서 좀 분노하신 것처럼 보이시는데 누군가는 누리과정 예산을 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책임을 운운하면서 서로 미루고 있는 그런 명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이라든지 어디 분명하게 누구 책임이다 좀 명시돼 있는 건 없나요? 이게 참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문제인데요. 이제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냐 아니면 보육기관이냐라는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유치원은 사실 분명하게 유아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소관이고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거든요.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같은 나이의 유아들이 어디를 다니느냐에 따라서 배우는 내용이 달라지는 건데요. 정부가 이거를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만 나이로는 3세에서 5세. 우리가 그냥 편하게 말할 때는요. 5살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직전인 7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에 만 5세를 대상으로 시작된 누리과정은 이듬해 만 3세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0세부터 5세까지 보육과 유아교육의 모든 걸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었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제도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라고 보면 됩니다.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지 않았냐며 중앙정부가 돈을 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정부는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내려보냈다라고 하고 교육청은 받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누가 바른 말을 하는 건지 좀 하나하나 따져봐 주시죠. 네, 우선 지방재정교부금이 뭔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법으로는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 국가가 교부하는 재원이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교육청은 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의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다. 그러니 중앙정부가 내라라고 하는 거고 네. 정부는 이게 무슨 소리냐.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똑같은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만큼 교육기관이다. 그러니까 시도교육청이 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가 교부금에서 줘라 하는 건데 이 교부금 안에 충분히 누리과정 예산이 들어있는 건 맞는 건가요?
일단 올해 누리과정을 제대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모두 합해서 4조 원입니다. 교육부는 이 돈을 이미 교부금에 반영을 해서 시도교육청에 교부한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교부금이라는 게요, 원래 얼마다라고 정해진 게 아니라 전체 내국세의 20.27%다라고 비율만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교부금을 내려줬다고 해도 교육감들은 그 안에 누리과정이 들어있다라고 말하는 정부의 얘기가 말이 안 된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거죠. 추가로 누리과정 예산을 따로 꾸려서 보내준 게 아니라 교부금에 명목만 끼워 넣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돈을 준 게 아니다라고 네.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들을수록 답답한데요. 일단 돈 있는 쪽이 먼저 돈을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부모들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교육 재정은 교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국세의 20.27%와 또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뭐 교육세, 담배소득, 소비세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일단 내국세가 그러니까 국민들의 낸 세금이 1조 8천억 원 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비율에 맞춰서 교부금 자체도 늘었겠죠. 여기에다가 작년에 담배값이 인상이 되면서 세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더 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사실 교육청이 챙길 수 있는 돈은 전년보다 1조 6천억 원이 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는 돈이 있다, 그 얘기죠. 근데 반면 교육청은 교육청 예산의 90%가 인건비, 학교 시설비 이런 식으로 다 나가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발행한 지방채도 많고 그러니까 빚이 많고 다른 교육 예산도 부족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어린이집 예산까지 지원했다가는 사실 학교 교육이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도 문제지만 앞으로 아이 낳기만 하면 키워주겠다던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어디 믿고 아이 낳을 수 있겠나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근본적으로는 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뉘어 있는 유아교육에 대해서 좀 하나로 통합을 하자. 우리가 그걸 유보통합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부는 내년까지는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평가체제를 통합하고 대통령 임기 중에 유보통합을 마무리해서 2018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유아교육비의 책임이 뭐 4개 있다, 4개 있다 이걸 따질 일은 좀 없을 걸로 네, 보입니다. 네. 교육부는 오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다음 주 화요일 12일이죠. 이때까지는 누리과정 예산 계획을 세워서 각 시도교육청에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그렇게 예산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시도의회가 거부하면 또 그만이어서 마땅한 답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는요, 목적 예비비 3천억 원을 잡아놓은 상태고요. 이걸 빨리 교육청으로 좀 내려보내고 네. 또 시도교육청에 보낼 전입금도 제때 지급해야 할 겁니다. 네. 영유아 교육비 누군가는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데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네가 내라 내가 내라 하면서 싸우는 사이에 결국 등 터지는 건 우리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